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박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심 드시고 이제 3시 30분이면은 굉장히 좀 나른하고 졸리실 그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계속 뒤에서 이렇게 그 촬영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서 그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그 김창진 교수님 그리고 김다현 박사님 사례 발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명상 캠프를 통한 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학회에 이제까지 발자취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 그 이른 아침 시간에 저희 10주년 그 학회의 발자취를 우리 김창진 교수님께서 쭉 더듬어 주셨는데 2007년도 저희 학회가 창립이 되면서부터 저희 학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 명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2017년도 이 명상아동 및 청소년 교육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2010년도에는 명상과 아동 청소년 교육이라는 주제로 정기 학술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러한 연구 노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이 청소년과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기의 청소년 워크북 시리즈를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청소년 감정 조절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역시 열었었고요.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2014년도부터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이 명상 캠프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 그 학회 명상 캠프를 통해서 명상을 만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종교 인성 워크숍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명상 캠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은 이 명상 캠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집중력이 부족했는데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재밌고 명상의 그 자세 방법이라나 그런 것 같은 걸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자세를 잡았으니까 명상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혀지니까 만약에 화가 났을 때 마음을 가라앉혀서 공부하는 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알지 못한 내 몸을 알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점에서 좋았어요. 명상했던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정말 재미있었고요. 나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 더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워서 명상하는 거랑 바디 스캔. 바디 스캔은 뭔가 하고 난 뒤에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고 누워서 하는 명상은 일어나 보면 되게 편안해요. 오감 활동. 후각이랑 후각, 미각 그런 게 점심 식사할 때 그런 걸 좀 이용했다는 거를 좀 알아낸 게 약간 조금 기뻤어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또 차분히 하고 그런 점이 좀 좋아서 다음에 오면은 또 오고 싶어요. 평소에 저를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돌아볼 시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그 바디 스캔을 통해서 좀 저 자신을 알고 다시 돌아봤던 것 같아요. 저를.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뭔가 걱정거리는 아니지만 뭔가 마음에서 뭔가를 이렇게 한 구석에서 가만히 있던 뭔가가 사라진 그런 느낌? 네, 아이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처음에 그 명상 캠프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대부분 그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본 질문이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랬더니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명상했던 거요. 또는 바디 스캐니어 이런 그 대답들이 나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아이들이 찾아와서 바디 스캔 해주세요.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캠프가 끝난 후 돌아가기 전 상담을 할 때 그 아이 하나는 우울증이나 이런 스트레스 척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이유가 엄마가 본인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왜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 저희들이 탐색을 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문 닫아라 그러면은 안 들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들린대요. 근데 나중에는 듣고 있었는데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탐색하고 또 그 이유가 뭔지 알은 뒤에는 이 학생이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엄마가 오면 안 되나요? 저희 엄마도 명상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던 그런 아주 인상적인 그런 그 기억도 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요즘 이제 대선 기간이라서 TV에서 대선 그 후보들의 토론이 열띤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년 동안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꼴찌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아마 아이나 손자 우리 너무나 귀여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줘야 될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명상을 배워서 우리 아이에게 명상을 통해서 인생의 나침반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너무나 행복하고 가장 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면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저희들이 천여 명의 아이들을 만나본 결과 이 아이들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접 아이들이 작업한 워크북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머리에 100%의 고통,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무언가를 치고 싶은 생각이 100%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그 결과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게 표정이 없습니다. 좋은지 싫은지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들을 그런 감정들을 알 수 있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간섭하는 걸 가장 싫어하고 귀를 닫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많이 만난 그 청소년들 가운데 1박 2일 또는 2박 2일 캠프였지만은 스스로가 변하고 또 스스로가 그 이유를 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놀랐었고요. 그런 결과들이 수치로서 이렇게 많이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했었던 캠프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와 2박 3일 코스인데 첫 번째는 명상을 통한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소위 말해서 헬리콥터 엄마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어떤 성적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그런 엄마들이 매체를 통해서 명상이 학습 능력에 뛰어나다, 집중력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많이 그 집중력 프로그램을 원하셨었고, 두 번째는 감정 조절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감정 조절 프로그램이 또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명상 캠프를 진행하고 하면서 어떤 그 청소년들에 대한 명상의 어떤 과제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최근에 그 영국에서는 아주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약 7천여 명의 학생들을 알아차린 명상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려 예산이 약 1,200억 원을 투자해서 런던 대학교 골드스미스 컬리지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명상하면 뇌 구조가 변해서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하버드 대학의 이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명상에 대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저희들이 한번 과제로서 생각해 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5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명상을 배우기 전에 영상 예술 치유라는 그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했다가 이 명상을 접하고 나서 제가 과를 바꿨습니다. 명상 심리 상담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아이에게 이 명상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가 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 이 명상을 통해서, 왜 나침반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왜 나침반이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 잊어버리면 나침반이 있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특히 요즘같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서 인생을 항해하기라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명상을 가르쳐주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준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공부도 잘하는 애들 보면 습관이거든요. 명상도 습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